보시는 것처럼 국회 로텐도홀 앞과 정문 본청 앞 모두 민주당 의원들과 취재진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출입문을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막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관련 내용을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또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이렇게 해서 모시고 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생각보다 좀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원래는 내일 오후 7시 정도에 탄핵에 관련돼서 투표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민주당에서 먼저 5시를 좀 당겨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 한동훈 대표가 최고위 얘기를 끝내면서 분위기가 조금 더 바뀌고 있고 또 지금 단독 대담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이 끝나고 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의 의총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먼저 국민의힘에게 여쭤보면 이 총회에 참석하러 온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들으신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대통령. 저도 이제 들어오는 이제 정보를 취합해서 이제 판단을 하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 한 대표하고 윤 대통령이 면담을 한 이후에 아마 윤 대통령께서 국회에 와서 뭔가를 발언을 하겠다고 하신 걸로 파악이 되고 그래서 지금 국회에 도착하셨다는 정보를 접했는데 지금 국회 상황이 대단히 어려운 걸로 보입니다. 예, 저 지금 바로 보이는 데가 로텐도홀로 올라가는 그 계단 정문 입구의 모습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국회에 와서 의총에 직접 참석해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예 이제 국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민주당과 당직자들이 막고 있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아니 국회를 그렇게 유린한 대통령에 대해서 국회를 쉽게 허락하는 게 입법부의 어떤 당연한 도리인가요? 그러니까 행정부의 수장이 입법부에 대한 예의를 차리지 않는데 입법부가 거기에 대해서 입법부는 예의를 차려라 하는 것도 참 납득하기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오는지 모르겠으나 이 나라가 아무리 대통령을 하더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어디든 마음대로 갈 수 있으나 최소한 예의를 갖춰가면서 가야 되는 것인데 국회의장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통보도 하지 않고 본인이 마음대로 와서 지금 현재 내란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탄핵소추라고 당사자가 국회를 그냥 쳐들어오듯이 온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납득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는 여기에 대한 정치적 행위와 어떤 메시지를 위해서 저렇게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 이제 3시 20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긴급 성명을 발표할 걸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취소가 됐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전 내내 고민을 했는데 탄핵 소추뿐만 아니라 최근에 나오는 국방위 부분, 특히 오늘 아침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여야가 같은 뜻을 가졌다면 굳이 예를 들어서 큰 건물에 폭탄을 하루라도 빨리 치우는 게 불안을 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 불안을 한시라도 더 빨리 좀 이거를 해결해야겠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탄핵소추 의결하자라는 부분 아마 3시 20분에 얘기하시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로 와서 이게 대국민은 아니고 의총을 통해서 당내에 있는 의원들에게 탄핵소추 정말 나를 통과시키려고 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 나를 살려달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오는 것 같은데 아니면 대국민 사과할지 뭔지 내용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내용을 듣고 아마 국회의장께서는 입장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예,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께 여쭤보면 지금 오늘 아침에 분위기가 어제까지만 해도 탄핵에 대해서는 조금 거부하겠다, 단일 대우로 막겠다라는 입장이 좀 많이 있었다가 한동훈 대표가 빨리 직무 정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분위기가 바뀐 것 같긴 하거든요.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한동훈 대표가 오늘 긴급 최고위를 통해서 밝힌 바와 같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동과 함께 저희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좀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인데 앞서서는 오고 있다라고 해서 민주당에서 막고 있는데 갑자기 오지 않겠다라고 해서 분위기가 바뀐 걸 보면 아마 이 모습을 보고 돌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아니 처음부터 계획에 있었던 건지 없었던 건지 그 부분이 확실하지 않은 것 같네요. 저도 알 방법은 없고요. 아마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마 오시려고 하다가 국회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안 오시는 걸로
다시 바꾼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예. 판단하는 게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뭐 계속 국회 상황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 뭐 윤 대통령의 국회 방문 일정은 없다라고 대통령실에서는 밝혔고 하지만 한동훈 대표와의 어떠한 대담, 단독 회동한 이후에는 원래는 이제 어느 정도 괜찮은 결과가 나왔으면 한동훈 대표 측이나 대통령실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을 텐데 아무 얘기가 없이 갑자기 이제 국회로 오겠다라고 한 것을 보면 큰 변화는 상황의 변화가 없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한동훈 대표의 발언을 보면 탄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만은 대통령의 즉각적인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주장을 철회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윤 대통령을 만났기 때문에 네. 아마 똑같은 입장을 밝혔을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과 만약에 대화가 수준롭게 됐다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국회로 복귀해서 뭔가 발표를 할 텐데 네. 그게 아직까지 없는 것을 보면 한동훈 대표와 윤 대통령의 생각이 같지 않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아마도 본인의 어떤 의사를 국회에서 표명하고자 한 게 아닌가 여기까지 추측은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제 팻말을 모두 들었고요. 앞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맨 앞에 보이긴 하지만 로텐도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서 모두 모여서 이 반대 입장을 오늘 아침에도 이 모습이 있었는데 한 번 더 보여주는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의 단독 회동에서는 큰 결론이 없었을 것 같다. 뭐 결론이 조금이라도 진전되게 있었으면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냈겠지요. 예. 일단은 뭐 추측건데 한동훈 대표의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대통령이 안 들어서 공산이 크고요. 아하.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직접 해결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직접 해결한다는 것은 직접 국민의힘에 와서 요청에 와서 나를 탄핵 이 소추에 대해서 찬성을 하게 되면 우리 국민의힘에 어떤 일이 있고 본인의 비상계엄의 어떤 동기, 그다음 배경, 그다음에 하려고 했던 취지가 무엇인지 라고 어떤 여러 가지를 설명하면서 탄핵 소추를 부결시켜달라라고 요구를 할 공산이 컸지요. 안 그랬으면 한동훈 대표가 무슨 말을 했을 텐데 이런 것까지 모두 우산되는 거 보니까 경호상 문제는 같아요. 아마 국회로 오는 것은 확인이 됐던 것 같고요. 차량들 예. 곳곳은. 근데 돌아가신 것 같은데 이게 대통령 스스로가 만든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대통령으로서 품격을 지켰다면 예. 이 지경까지 이뤘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제 오전에 여러 가지 이제 급박한 소식 중에 하나가 국정원 1차장과 국정원장의 이야기가 조금은 달랐어요. 국정원 1차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그리고 경질됐다. 본인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정원장은 그런 거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도 약간 진실 논란으로 공방을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동훈 대표가 이제 의원총회에 와서 한 얘기입니다. 모두 발언에서 포함됐던 내용인데 오늘 오후 윤 대통령 회동에서 윤 대통령은 체포를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고요. 또 한 대표는 계엄 선포 후 정치인 체포조 활동 사실 확인했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앞서서 질문한 것처럼 국정원 1차장과 국정원장의 얘기가 다른 것처럼 예. 대통령 역시 나는 지시한 적은 없다. 근데 한동훈 대표는 난 확인했다. 그러면 뭐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네요. 일단 두 분 사이에는 이제 그런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는 걸로 보이고요. 네. 그러나 지금 여러 보도 내용을 보면 홍장원 국정원 1차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그 전화 내용에 따라서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도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그 통화를 통해서 전달받은 내용들을 김병주 민주당 의원에게 다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들이 지금 다 언론 지상에 보도가 되고 있고 네. 이런 정황을 보면 한동훈 대표가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와 상당히 부합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한동훈 대표가 증거 없이 아무런 사실관계 확인 없이 어떤 첩보 정도 수준의 정보만으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발언 그리고 지금 의총장에서 발언을 할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신뢰할 만한 근거를 갖고 얘기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동훈 대표가 확인했다고 하는 그 사실관계 거기에도 무게가 실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다시 들어왔는데요. 원래 우원식 의장이 3시 20분에
긴급 성명을 발표하겠다라고 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오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취소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갔다라는 얘기가 들리면서 다시 이 관련된 성명을 발표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시간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앞서서 이제 20분 정도라고 했지만 지금 시간이 한 4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조금 늦어질 것 같긴 하지만 우원식 의장이죠. 네. 지금 우원식 의장이 잠시 후에 긴급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동훈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과의 회동 내용을 전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지금 국민의 의원총회가 오후에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선 그러면 반대 당론이 유지가 될까요? 아니면 바뀔까요? 여러 상황을 봐야죠. 지금 의총장 분위기는 제가 뭐 전달받은 게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네. 당 대표가 아침에 굉장히 급격하게 입장 변화를 할 정도의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을 했고 방금 전에 의총장에서도 더 강한 톤으로 사실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이 상황이 저희 당만 생각하고 어떤 진영 논리에 갇혀서 판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동훈 당 대표의 이러한 발언들은 소속 의원 전원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 네. 그렇다면 의총장 분위기도 기존 당론을 채택했던 탄핵 반대를 채택했던 그때 의총장 분위기와는 많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서용주 전 네. 대변께 질문을 드리면 네. 앞서 저희 연합뉴스TV 단독으로 말씀드린 것이 한동훈 대표가 의총장에서 모두 발언으로 대통령과 만났더니 대통령은 체포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니다 나도 확인했다라고 하면서 이 명백한 팩트의 다른 점만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저는 상식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날리면서부터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진실만을 많이 얘기했던 대통령입니다. 그다음에 비상계엄이라는 이 비상계엄이 헌법에도 부합되지 않은 불법적 계엄을 통해서 지금 나라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지시했다라고 할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우기겠죠. 지시한 적 없다. 밝혀지기 전까지는요. 지시한 적 없다고 하는 겁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체포 지시한 적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내란죄에 준하는 이 불법 계엄에 대해서 참여했던 주동자들은요.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패턴이에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집권여당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정치인,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대표가 국민들한테 대통령의 직무집행 정지에 대해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카더라 뉴스를 가지고 할까요? 저는 2번, 3번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서는 그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잘못 얘기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한동훈 대표는 보수층에서도 그렇고 정치인으로서도 치명적으로 퇴장해야 될 상황이 됩니다. 그 얘기를 한동훈 대표가 했다는 것은 대통령은 엄중하게 계산해야 되는데 네. 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우기고 그냥 아무렇게나 국민들을 속이고 하면 이게 또 넘어갈 줄 알았는데 이번 건은 다르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대통령실이나 대통령께서 상황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다. 예. 저는 이거는 이렇게 쉽사리 말로 떼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건 정치 영역이 아니라 이제 법정 영역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명확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왼쪽에 화면이 이제 국회 기자실 아니군요. 접견실이네요. 접견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 국회의장의 접견실 이 안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인의 입장을 긴급 성명으로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3시 20분으로 예정이 돼 있다가 취소를 한번 하고 다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20분보다는 조금 시간이 늦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고 있고요. 먼저 서 전 대변인께 질문 드리면 네. 어떤 얘기 하실까요? 일단은 아마 탄핵 소추에 대한 일정 변경에 대한 건 원래 내일 오후 7시였던. 예. 네. 그래서 그거 일정 자체를 변경해야 되는 이유. 그다음에 집권여당 대표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오늘 아침에 발언. 네. 그다음에 최근에 밝혀지고 있는 국정원 1차장의 양심 고백 등을 종합했을 때 이건 더 이상 미뤄서 국민들의 불안을 굳이 오랫동안 이어갈 필요는 없겠다. 그러면 빨리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서라도 탄핵 소추의 표결을 서둘러서 하는 것들이 맞겠다. 그래서 여당 쪽에
어떤 이 본회의 표결을 촉구를 하면서 의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긴급 입장 발표 전에 여당과의 협의가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협의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의장으로서 입장을 던져놓고 나서 아마 양당의 원내대표든 지도부를 불러서 아마 이 시간을 조율할 것 같습니다. 네. 우원식 의장이 어떤 얘기할 것 같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탄핵 표결 관련한 어떤 일정 부분 이런 쪽에 아마 집중해서 말씀하실 것 같고요. 국회의장의 긴급 담화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만약 대통령께서 국회를 방문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유보해달라라는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한 이후에는 이 제2의 비상계엄은 있을 수도 없다, 용납할 수도 없다라고 하면서 한간에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제 두 번째 비상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국회를 사수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또 군경 역시도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말아달라. 또 국민들은 국회를 믿고 좀 주시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민주당 입장 들어볼까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일단 그 탄핵 소추에 대한 일정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급 없는 거 보니까 뭐 예정대로 계획했던 내일 이루어질 공산도 클 것 같고요. 일단은 국회의장으로서 어떤 담화를 발표한다는 것은 국회가 선언적 의미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마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독대를 하고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의 대응하는 메시지로 볼 수 있고 반복되는 메시지죠.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비상계엄이 얼마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이었고 이런 비상계엄은 또다시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경고성 의미를 준 것 같은데요. 아마 대통령께서 국회로 오다 돌아가셨으면 아마 용산 쪽에서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이 메시지와 국회의장의 메시지를 한번 비교해 볼 만하겠다. 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 얘기도 듣겠습니다. 네, 뭐 국회의장께서 국가설 2위니까 지금 상황에 맞는 또 적절한 시기에 말씀하신 내용이 대단히 국민들께는 위안이 되리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윤 대통령의 국회 방문 관련해서 지금 여러 혼란이 있었는데 그 관련해서도 국회 입장을 명확하게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국회 전체라는 입장으로 국민들께 메시지를 발산을 한다. 그동안 국회가 저희 당과 민주당 간의 이 극렬한 대립으로 인해서 한 목소리를 못 냈는데 국가가 굉장히 위기인 상태에서 의장으로서 아주 국민들께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메시지를 담화문을 발표하신 것에 대해서 존중하고 국회의장님의 말씀처럼 모든 공직자를 비롯해서 국민들이 이 혼란을 잘 수습해 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국민들을 안정시키기 위한 담화문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는 것처럼 들리네요. 자, 당초 이제 내일 오후 7시에 탄핵 표결을 예정을 했었는데 앞당길지 얘기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 만약에 내일 원래대로 이게 표결에 추진이 된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8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일단 저희 당에 어제 보면 초선 의원 5명이 연명으로 본인들의 의사표시를 했는데 내용을 잘 보면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한 이후에 임기 단축 개헌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다시 뭔가를 생각해 보겠다. 뭐 이런 정도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대통령께서 어떤 반응을 하실지 아직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유보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5분은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탄핵 관련한 입장이 개방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조경태 의원은 명시적으로 탄핵에 찬성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안철수 의원도 대통령께서 진퇴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탄핵에 찬성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럼 벌써 7분이 돼요. 이런 상황이라면 중간에 어떤 사정 변경 없이 민주당에 의해서 표결이 내일 진행이 되면 찬성표가 200표를 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이고 한동훈 대표가 오늘 아침부터 말씀하신 그 내용까지 반영을 한다면 그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네, 지금 좀 전에 들어온 속보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발령 국회와 선관위의 방첩사령부 병력 및 요원을 출동시킨 여인형
방첩 사령관에 대한 직위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제 김민석 의원이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6개월 전에 이 계엄설을 가장 먼저 이야기를 했던 의원이면서 최근에 또 제2의 계엄 가능성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원식 의장 역시도 제2의 비상계엄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도 김민석 의원이 이 계엄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할 땐 지금 이 시기에 맞지 않는 발언이다라고 비판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그러셨죠.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아니 근데 그게 정상적인 판단이었을 그렇죠. 겁니다. 아니 설마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대통령이라면 무슨 치안 질서가 무너지지도 않았는데 비상계엄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조금 논리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 비판했는데 참 낯이 뜨거워요. 그런데 이게 맞췄다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불행할 거 아닙니까? 안 맞춰야 정상이잖아요. 틀려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걸 맞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민석 의원이 지금 여러 가지 정보와 상황 속에서 많은 걸 가지고 분석을 했다고 보면 제2의 비상계엄이 없을 거라고는 자신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한동훈 대표도 발언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비상계엄의 이런 행태가 반복될 우려가 크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고 그 대비가 탄핵의 소추, 즉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놔야만 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차원이라서요. 일단은 대통령이 어떤 여러 가지 요건과 방안을 얘기할지 모르나 이젠 때는 늦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국회의 어떤 그 권한 자체를 불능시키려고 했던 행위들이 사실로 거의 확정적으로 증언들을 통해서 드러났으면 이제는 뭘 해도 정치적으로 풀 수 없다. 저는 이런 면에서는 대통령께서 결단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제2의 비상계엄의 가능성. 그거는 이미 국방부하고 합참에서 그런 어떤 조치에 대한 명령이 떨어져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고 민주당에서 이 계엄 관련한 어떤 예측을 했다는 것에 힘입어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국민 불안만 더 조장하는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국가 안정에 대한 그런 기대조차 그것은 정략적으로 이용한다.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있지도 않은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불가하다고 생각하고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에 오늘 면담에서 그렇게 좋은 결론이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의총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좀 입수를 해봤는데요. 아직은 대통령께서 어떤 입장을 발표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신 걸로 보이고 그런 것들도 내일 표결에 좀 많이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좀 지켜봐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말씀은 아마 대통령과의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어떠한 의식의 전환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타국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겠다라는 가이드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일단 사실 확인을 먼저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 그리고 현 상황에 대해서 이것을 타개하기 위한 12월 3일부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어떤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답을 듣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뭐 대통령의 국회 방문이라든지 이런 게 진실이 아니라는 것도 아마 그 상황을 반영한 걸로 보이고 지속적으로 당에서는 대통령께서 좀 뭔가 입장 표명, 그날 있었던 일의 경위라든지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사태 수습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대통령실에 전달할 그런 입장일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금 많지는 않아요. 내일 오후 7시 안에는 그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빨리 나와야 하고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상당수의 의원들의 마음이 당론과는 다르게 표결 과정에서 표출될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랬을 때 한동훈 대표가 어제 얘기했던 대로 준비되지 않은 탄핵 사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적 피해 이것을 막기가 어려워진다.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대통령께서 조속하게
입장을 국민들께 전달하는 과정이 최우선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한 대표와 윤 대통령은 면담을 마쳤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한 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했잖아요. 이 회동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진다면 시점이 언제쯤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럼 잘 예측하기 쉽지 않은데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표결과 관련된 얘기들이나 표결 이후에 전국 상황들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대통령에 대한 직무정지가 만에 하나 결정이 된다면 예. 그냥 그걸로 끝은 아니잖아요. 전국은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렇죠. 직무대행 체제로 갈 것이고 그러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 혼란스러움을 잘 수습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가 회동 제안을 했고 한동훈 대표 측도 일단은 좀 여러 가지를 좀 지켜보면서 화답을 하겠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참 걱정인 부분들은 네. 이거를 정치적인 상황으로 계속 풀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본인도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예. 본인이 여기 이르고 있는 현재 상황은 법적인 부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란죄라는 부분들이요. 그다음에 이 탄핵 소추에 있는 게 물론 비상기업의 법정 요건을 지키지 않은 헌정물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탄핵 소추 부분을 피해가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다 열어놓고 법정 영역도 받아들이고 탄핵 소추 받아들이되 지금은 예전처럼 배우자를 보호하는 데의 마음처럼 국민의힘을 보호하는 마음으로 돌아서야 된다. 보수를 살려야 된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판단이 잘못됐다. 이런 솔직한 모습들을 통해서 한동훈 대표와 논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예. 뭐 독대하자고 해놓고서 나 안 했어 하면 한동훈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해결할 의지나 노력이나 능력도 없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여러 가지 이제 해결 방안이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본인의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나서 임기 단축 개헌안을 꺼내는 것은 어떠냐라는 얘기가 꽤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건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이나 또 상당히 많은 수의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있는다고 가정할 때 더 위험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걱정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탄핵으로 실행을 시킬 거냐. 네. 그럼 그 탄핵의 여파에 대해서 저희가 7년, 8년 전에 다 경험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면서 나온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질서 있는 퇴진, 그래서 일정도 확립을 하고 퇴진 이후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예측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합의해서 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것 중에 하나가 개헌도 있을 수 있다. 현재 이러한 상황에 벌어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극심한 여소야대로 인한 여야 대립이라고 볼 때 이러한 제도적 흠결에 따른 혼란을 막을 만한 장치를 이제는 마련할 때가 됐다. 이런 여론이 많다. 아마 그 점을 반영한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충분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 논의할 그런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 그러니까 이거는 탄핵 소추와 별개의 문제죠. 네. 그러니까 임기 단축 개헌과 탄핵 소추,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비상개헌, 불법 개헌과는 별개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마치 임기 단축 개헌을 하면 나의 비상개헌, 불법 혼정 질서의 파괴가 좀 무마되는 거 아니야? 이런 딜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의 상황은요, 윤석열 대통령이요 헌정을 파괴한 불법 개헌을 저지르신 일을 했어요. 그 사실 때문에 또 저지를까 봐 일단 직무를 정지시키는 거는 하나. 이거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야 대표가 그렇다면 전국, 그다음에 정치개혁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러면 개헌인데 어떤 개헌을 할까?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임기 개헌 단축 부분도 노력하고 여러 가지 뭐 어떤 정치의 제도 자체도 바꾸고 이건 그 이후의 문제다. 라고 봤을 때는 지금 탄핵 소추와 그런 정치개혁과는 뭐 바터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또 하나 살펴볼 점이 뭐 당초 이제 내일 윤 대통령 탄핵안이랑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었잖아요. 이건 네네. 원래대로 가는 건가요? 일단 그는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김건희 여사의 특검은요. 대통령의 탄핵 소추가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아마 가결될 공산이 큽니다. 지금 분위기라면요. 그런데 탄핵 소추가 가결이 되면 당연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동시 가결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일정을 같이 해서 갈지 안 갈지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고민해보고 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지금 뭐 탄핵 관련한 이슈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예. 아마 관심도는 좀 떨어지겠지만은 이제 이 상황에서 저희가 그동안 위헌성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반대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방어 논리도 네. 상당 부분 이제 좀 무력화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의총에서 많이 다뤄질 테지만 탄핵 소추안에 대한 의원들의 판단에 연동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은 내일 있을 탄핵 관련한 그 표결 결과와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한 처리는 거의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대통령의 탄핵을 하면서도 지금 추경호 대표를 향해서 내란죄 검토하겠다고 하잖아요. 네. 왜 그런 겁니까? 아니 정황 자체가 그런 미심적인 상황들이 높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대통령의 이번 비상기업은 불법이고 내란에 준하는 상황인데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도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고 예. 물론 뭐 여러 가지 상황 판단이 미스였다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으나 일부 한 60명의 의원들을 당사로 빼서 거기에 대기를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국회가 해야 될 비상계엄에 대한 거부 의결을 해야 되는데 왜 거기에 빼돌렸을까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회의장에게 본인은 표결할 것도 아니고 표결을 적극적으로 어떤 참여해서 의지를 가지고 본인들의 의원들을 끌어온 것도 아닌데 30%는 좀 지연시켜달라라고 하는 부분들. 기망하는 행위들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내란의 어떤 협조나 동조 부분이 충분히 의심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검토가 되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예. 글쎄요, 뭐 여러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좀 지켜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네. 지금 제가 여러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예. 그렇죠. 상황이니만큼.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다시 국회 상황을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 이제 이 로텐도어 앞에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모여 있고 손팻말을 들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지난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데 앞서서 이제 박지원 의원의 모습을 잠깐 보였는데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17번의 계엄을 직접 몸소 느꼈다라고 하면서도 또 얘기가 많이 되긴 했는데 일단 박지원 의원도 굉장히 큰 비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계엄을 워낙 그 엄중한 시국을 거쳐왔던 분이기 때문에 이번 계엄을 뭐 바라보는 시각이 뭐 남다르다고 해야 되나요? 참담할 거예요. 그러니까 군부 독재 시절을 거쳐서 정말 87 정치 민주화를 이루고 네. 그리고 지금 거의 30여 년, 40여 년이 흘렀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겁니다. 심지어는 이게 계엄에 준하는 대한민국의 상황인가? 예를 들면 잘 살고 있는데 그냥 거기에다가 그냥 저 폭탄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입니다. 더 잘 살게 해야 될 분이 잘 살게 못하게 폭탄을 던져서 지금 거의 집이 풍비박산나게 생겼습니다. 지금 해외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아주 다시 예전에 개발도상국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 상황들을 아마 박지원 의원은 염려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두환 시대와 박정희 시대를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비상계엄을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준한 게 아니라 지금은 전두환 시대의 내란죄에 준하는. 근데 그때는 말하자면 역성 쿠데타였지만 지금은 본인이 권력자인데 친일 쿠데타래요. 그러니까 납득할 수 없잖아요. 왜 그랬지라고 다들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박지원 의원도 이게 뭐지? 그래서 박지원 의원 워딩대로 미쳤네, 바보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 비상계엄 선포의 상황들도 속속 전해졌는데 당시 그 무장계엄군이 국회뿐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간 걸로 이제 알려졌어요. 국회보다 1시간 이상 일찍 갔고 더 많은 병력이 투입된 사실이 드러난 건데 이에 대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참 물론 김용현 전 장관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계엄군의 투입의 이유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럼 결론은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의혹을 인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예.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그 부분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김용현 장관이 지시를 해서 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집권할 때 여러 가지 뭐 사전 투표 제도라든지 이런 거를 처음 시행을 했었고 박근혜 대통령 때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 사회를 이루고 있는데 선거 부정이라는 게 과연 가능하냐? 그런 기본적인 생각부터 출발을 한다면 그동안 저희 쪽에서 총선 또는 뭐 다른 선거에서 패배했을 때 나왔던 그런 괴담 수준의 얘기가 이번 비상계엄령부터 대통령 또는 국방장관까지 그 가능성을 인정할 수준이냐 저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저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데 국방장관, 전직 국방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사실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떨칠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예, 이에 대해서 선관위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계엄군이 점거했다라는 것은 명백한 위헌, 위법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잖아요. 오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비상계엄에 왜 선관위에 그 수많은 계엄군을 투입했을까요? 그다음에 방책사령부에 사복을 입고 들어가요. 이제 전산 전문이죠. 서버를 확보하려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보면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불법계엄에 근간이 되는 것들은 북한 세력과 그다음에 종북 세력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예, 반국가 세력. 반국가 세력. 네. 근데 이제 종북 세력에 저는 주목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종북 세력들이 암약하는데 그 암약하는 장소가 국회입니다. 국회는 이미 범죄자 집단으로 돼버렸고요. 그러면은 이 계엄에 대한 시작에 대한 배경은 모르겠으나 최소한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농가가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범죄 집단인 국회를 규정했는데 그 범죄 집단이 그냥 범죄가 아니라 종북 세력의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국회에 입성하게 된 배경 자체가 뭐냐면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인데 그냥 부정선거냐. 그러니까 부정선거로 된 지금의 많은 의석수의 야당 의원들은 전통성이 없다는 거예요. 부정선거로 됐으니까. 선거가 무효다. 선거 무효고 이 사람들은 다 잘못된 불법적인 의원들이다. 근데 이 부정선거에 저는 하나가 더 있을 거라고 봐요. 거기까지는 앞서지 않았으나 북한의 소행이 있을 수 있다. 예전에 선관위가 북한 디도스 공격 많이 보도하셨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북한의 디도스 공격을 통해서 해킹을 많이 당한 전례가 있고 총선에서도 그런 정황들이 서버를 통해서 확인이 됐고 그래서 이 부정선거에 통해서 이렇게 민주당이 많은 의석을 확보하는 게 이상하지 않냐. 이런 논리들을 펴면 솔직히 대통령이 이번에 뭐 참 어처구니 없는 비상계엄에 근간을 마련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망상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러지 않고서는 왜 선관위에 들어가서 서버 확보하려고 그러게 300명이나 투입했을까요? 저는 이건 수사를 통해서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계속 많은 얘기를 하기가 부담스러운 내용이긴 하지만 제일 궁금한 거는 이겁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탄핵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이 굉장히 쇠락의 길을 걷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현재 상황 그러면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다 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참 이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며칠 되지 않았는데 네.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당시 상황을 재현을 할 거냐 그 이후에 이 후폭풍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논의는 뭐 지금 셀 수 없이 네.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죠. 중요한 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당이나 진영 논리에 매몰돼서 판단을 그르쳐서는 안 된다는 게 대전제라고 봅니다. 아하. 이 국가가 혼란한 상태에서 적어도 국민만을 위해서 국민만을 보고 간다는 그런 대원칙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 다행히 한동훈 대표가 그 점을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그런 어떤 전제에 입각해서 조금이라도 국민적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사태 수습에 진력을 하겠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뭐 저희가 추경호 원내대표 얘기했는데 이 추경호 원내대표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계엄 당일에 이제 시간별 자료를 내면서 이제 반박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 상황은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됩니까? 그건 가장 어려운 얘기죠. 네. 결자 해지란 말이 있잖아요. 누가 수습을 해야 될까요? 왜 이 나라는 대통령이 국민들이 누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정치인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그거를 해결할 사람이 대통령이어야 되는데 3년 내내 왜 대통령이 문제를 일으키면 그 수습을 국회와 국민들이 해야 되죠? 저는 그 의문부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는 좀 제발 결자 해지를 하셔라. 본인이 정말 헌법에 대해서 완전히 유린시키고 국헌을 문란시키고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정치를 파탄시킨 그 불법적인 계엄에 대한 문제 본인이 직접 해결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을 팔아먹지도 말고요. 야당의 어떤 정치적인 반대급부로서 야당을 끌어들여서 정쟁화시키지 말고요. 이거는 이미 불법적인 내란 행위에 아주 가깝게 근접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빨리 수습을 하셔라. 이게 정말 그동안 일도 도움이 안 됐지만 한 번은 국민 앞에서 뭔가는 그래도 좀 도움을 주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예, 저희가 앞서 계속 국회 상황도 보여드렸는데 그러면은 민주당은 이제 탄핵 표결이 될 때까지 국회에서 계속 대기를 한다는 입장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공지가 나갔고요. 예. 지금 이게 참 그래요. 불안해요. 그러니까 어떤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네. 뭐 이제 뭐 여러분들이 뭐 국방부든 어디든 이 2차 계엄이 오더라도 안 한다라고 했지만 그냥 불안해요. 그러니까 국회 밖으로 나갔을 때 다시 진입을 못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안한 요인이 완전히 제거되기 전까지는 국회에서 상주하면서 그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게 지금 야당의 입장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